포유한율 용서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전체 지수하고 또 나스닥 종목 중에서 100개 우량기업만 선택한 나스닥 100 지수와 이 지수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걸 원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원인을 모르면 그 나스닥 100 지수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니까 이게 거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거품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인버스 투자하겠죠. 또 나스닥 전체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지수만 놓고 그 100지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 지수는 낮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스닥 100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나스닥 전체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원인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버스 투자자의 경우에는 참패하잖아요. 나스닥 100에 나스닥 100 인버스 투자했을 경우 나스닥 전체에 인버스 투자할 때보다 더 손실이 커지지요. 그래서 이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5가지 정도 이유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스닥 100개 종목은 초우량 기업입니다. 엔비디아, 애플 등 그죠? 근데 이런 기업들은 시장금리 상승 초기에 미국은 고정금리 문화니까 자금 조달을 많이 확보할 수 있죠. 기업이 우량하니까. 그 기업이 우량한 만큼 금리가 낮을 때는 아주 더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죠. 근데 금리가 높아지면 초기에는 은행 예금 해놨다가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즉 4.5% 이상에서는 그 채권 투자를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여유자금 운용에서도 수익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나스닥 그 100개 종목이 그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그 나스닥 중에서도 열악한 기업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코스닥 기업에 한계 기업이 많듯이 미국도 나스닥 100 이외의 종목 중에서는 특히 200 이하는 그 열악한 기업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시장금리 상승 국면에서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자금 조달 금리가 빠르게 또 올라가요. 즉 재무구조가 빠른 속도로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상승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락하지요. 종목 수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상승 종목보다. 미국이 그 중요한 7개 종목,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그 다음에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런 기업 중심으로 올라가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 기업은 오히려 이제 상승폭이 클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미국은 ETF 시장이 발달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펀드 시장이 발달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 펀드 매니저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우량기업 중심으로 그 분석하고 또 분위기를 조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나스닥 100개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나스닥 전체로 놓고 보면 종목별로 보면 내리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초우량 기업은 규모가 큰 만큼 지수 기여도가 높죠. 더군다나 나스닥 100만 떼어놓고 지수 해버리면 그거는 굉장히 다른 또 전체보다는 빠른 속도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이제 돈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우량기업한테는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량하지 못한 기업한테는 돈이 빠져나가겠죠. 회사 자체로도
뭐 자금 조달이 어렵겠지만은 시장에서 투자자들도 우량기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뭐 망고의 진리니까 그 나스닥 전체보다는 나스닥 100이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금융과 같은 환경에서는 특히 유리하지요. 여기에 더해 가지고 우리 경제 전문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10월까지 공포 분위기 조성했거든요. 미국 경제 올라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그 우량기업 중심으로 가고 더군다나 포유 환율 연구소처럼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고 느낄 때는 뭐 더욱더 우량기업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경제 전문가들까지 나스닥 100 기준으로 투자하도록 유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난 11월 이후 그 채권 시장도 그 회복되고 주식 시장도 회복되면서 그 시장에 묶인 돈이 이제 다 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이런 초우량기업 쪽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되지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가격 그냥 지수가 올라갈수록 나스닥 100입니다. 거품 논쟁은 발생해요. 그래서 아마 ETF 중에서도 그 하락 쪽에 빙한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 나스닥 전체는 지수가 상승률이 느리고 나스닥 100은 상승률이 빠르니까 그 나스닥 100이 거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영업이익률을 보면 그 나스닥 100 종목하고 전체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특히 100을 제외한 그 종목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 100에 포함된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높은 만큼 한 6개월에서 1년만 지나면 거품 논쟁이 해소돼 버려요. 가장 좋은 애가 엔비디아겠죠. 영업이익률이 50% 60% 된단 말이죠. 그러면 1년 전에는 거품 논쟁이 있어요.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1년이 지나면 또 영업이익률이 50% 60%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보이익이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가 PER도 있지만은 PBR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뭐 방법으로 적정 주가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이 초우량 기업은 그 거품 논쟁이 시간이 갈수록 주가만 안 오르면 해소되죠. 또 해소되고 나면 또 오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 100 기준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포유 환율 연구소가 나스닥 100 지수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방향을 제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이라는 그 지수 자체가 기술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기술주들은 성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나스닥 100이 더욱더 성장성도 높고 수익성도 높은 거죠. 근데 나머지 기업들은 이걸 못 따라가죠. 그래서 이게 차별화가 되는데, 금년처럼 시장금리까지 오른다면 더욱더 그 나스닥 100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또 합리화도 되죠. 또 여유 자금이 많으면 한계 기업 중에서도 기술력은 뛰어난 기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기업을 또 그 나스닥 100 종목이 인수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나스닥 100이 투자가 매력적이다. 그리고 그런 주식은 올라가더라도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하면 금년 11월 이후가 대표적이네요. 그때 5%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때 만약에 채권을 투자하고 여유자금을 가지고 예금을 해놓은 여유자금입니다. 그걸 빼가지고 주식과 채권에 투자했다면 또 빠른 시간 내에
채권 투자 수익도 생기고 주식 투자 수익도 생기잖아. 그죠? 그러면 이 우량 기업들은 재무 구조가 더 좋아지죠. 즉 영업 외에 이익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초우량 기업 중심으로 그 시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유를 모르고 나스닥 100이 너무 빠르게 상승하고 나스닥 전체는 느리게 상승하니까 나스닥 100을 인버스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나스닥 100은 많이 올랐으니까 나스닥 전체 투자하는 이런 투자 전략은 그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주가 상승 요인이거나 하락 요인이 발생하면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반복하는데 지금 거시경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디테일이 없거든요. 디테일이 없다 보니까 막연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스닥 100은 너무 빠른 속도로 주가가 오르고 나스닥 전체는 그 지수가 느리니 그 나스닥 100은 인버스 투자해도 된다거나 또 아니면 나스닥 100은 많이 올랐으니까 나스닥 전체 투자한다든지 이거 어떻게 보면 오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된다. 차트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원인 분석이 먼저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